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입니다. 조경 장관님, 예, 여기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검찰로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에 서울 아산병원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유로 입원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1일 만에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면 서울 아산병원 같은 대학병원에 언제든지 원하면 저렇게 입원할 수 있습니까? 저희 규정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으로부터 의뢰받는 것이 원칙이죠. 네. 의뢰를 받았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설사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외래 진료를 받을래도 몇 주씩 기다려야 되고 입원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저런 모습을 본 국민들은 내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제때 입원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한 달에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죠. 10명쯤 됩니다, 평균. 그것도 지금 의료 대란 이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질환은 우울증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은 초기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신병원 같은 곳으로 가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같은 중증 정신질환 중에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한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밖에 실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입원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가서 실제로는 굉장히 만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개인의 삶은 불행해지고 국가는 만성화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들여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첫 번째 불공정한 저런 특혜 의료 이용을 남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 말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 체계를 개편해 달라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임기근 차관님. 네. 예. 응급 외상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가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렇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권역별로 중증 외상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한 소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역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광주, 전남, 제주는 20%가 넘는 반면에 경기, 인천은 10%여서 지역 간 차이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 확률이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용납할 수 있는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히 해결한 최우선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사망률이 낮은 지역에는 좋은 외상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기재부는 외상센터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기획재정부는 외상센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타를 부결을 시킨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예타 부결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지금 대규모 외상센터 6개를 지어야 하는 게 정답인데 실제로는 17개의 구멍가게 같은 외상센터가 만들어져서 저런 지역 간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경기 인천에는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다행히 대규모 외상센터를 하고 있어서 사망률이 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게 단지 생존율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사는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은 좋은 병원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교통비 등이 4천억 원이 넘고 1년에 드리는 시간을 포함한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4조 6천억이 넘는 돈을 지방에 사는 환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립대 의과대학의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는 교수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지방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지방대학병원의 교수가 2차 병원을 하거나 개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왜 대학 교수들이 대학 병원을 버리고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즉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대우 그리고 근무 여건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 교수들은 내가 대학에서 정말 환자를 위해서 필수적인 진료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월급이 적어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대학 교수가 교육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환자 진료도 잘하고 하기 위한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단편적인 지원 정책, 예를 들면 국립대병원의 교수 채용 같은 정책.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로 들어가면,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혼자 교육, 연구, 환자 진료에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가 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필수의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역 필수의료 기금입니다. 기재부는 지역 필수의료 기금을 이번 정부에 만들어서 지역 의료를 보강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디 살든지 국가가 똑같이 필수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지역의료, 필수의료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기금 설치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그리고 기존 사업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회계와 기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복지위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나와 계시죠? 네. 네. 대한민국 필수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손보험입니다. 저 위원장이 지금 네. 정부의 전체회의로 오늘 네. 오후에 출석 예. 예정이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1조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진료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고요. 실손보험 비급여로 돈을 많이 버는 병원으로 대학 교수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월급의 2배, 3배를 바깥에 나가면 벌 수 있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 가입한 국민이 3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20%가 전체 실손의료비의 80%를 씁니다. 그 80%의 상당수가 도수치료, 미용주사 같은 비필수 영역에 쓰이는 돈입니다. 실손보험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해서도 이번에 실손보험을 반드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짧게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 분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귀하는 것이 새로운 의료개혁, 진짜 의료개혁의 시작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